1991년 되는 미국 대사관 천민 시민들의 행동이에요. 뉴스를 본다든가 TV를 틀어놔도 밝은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두움이 상당히 짙게 계속 들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주변에 있는 한 분이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구속 심리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분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99.9%가 다 구속입니다. 특히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거의 100% 다 구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특검에 해당되지 않는 별건 수사를 해가고 다 구속을 시킨 게 절반 이상. 특검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 전이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그냥 검찰에 불려가서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되니까 되는 모양이던데, 그 특검과 사항이 안 된 별건 수사를 해갖고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해병특검, 김건희 특검 등등 해서 김건희와 유관된 거, 해병대 유관된 거, 그거 구속됐다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간세 협정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까마득합니다. 조만간에 15%, 조만간에 25%, 아니면 트럼프와의 관계, 한미 관계의 갈등으로 관세를 50% 물어야 될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하고 통화 스와프 안 하겠다 선언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숙청과 혁명,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를 구속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 우리가 쎄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얄팍한 생각을 대통령 되기 전에도 가졌고, 대통령 되고 난 후에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갖고는 이 국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그런 얄팍한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 대통령 된 후에 딱 변화된 모습은 딱 한 가지 봅니다. 말을 그래도 약간 신중하게 하려고 느리게 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변하고 싶지만은 지금 여의도 대통령, 또 충정로 대통령 많아요. 개딸들.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통치를 못하게 하는 그 내부의 책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국가를.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용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인물들이 노동부 장관, 민노총 수장이 노동부 장관, 정교조 수장이 교육부 장관,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노동이 끝나고 교육이 끝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 베이스가, 강성 베이스가 그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개딸을 믿고 이 나라를 운영한다면 잘 될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됩니다. 왜 못 되는가? 극단적인 나라,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부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불보다 뻔합니다.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자들. 이 대한민국은 극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파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좌파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바로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간첩질 했던 자들, 또 민노총,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왜? 뭐 경찰을 뚝 패고 폭력을 지멋대로 행사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거의 다 민주당, 친민주당 계열 조직들입니다. 이게 보수 사회에서 법을 지멋대로 무시하고 경찰 두드려 패고 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극자를 쓸 수 있는 단체나 개인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당 이 장동혁 극우와는 뭐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겠다, 단절하겠다. 극우가 없다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당의 이 무지함, 이념적으로도 무지하고 정책도 없고 진짜 무능한 인간들의 집단이 국민의힘당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관성으로 지기를 가는 거고, 그 지기로 갈 때 그게 문제가 있을 때 막아야 되는 게 바로 국민의힘당의 역할인데,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당이 바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겠다 해갖고 지금 내일 모레인가 동대구에서 집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하수 중에 하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뭐 하겠다 해놨으니까 그날 뭘 해야 되는가? 그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올라서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재명이 죽일 놈입니다, 뭐 민노총이 이래서 그거 하지 말고 국민의힘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국민의힘당의 비전을 얘기해야 돼. 비전을 국민들에게 국민의힘당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비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무조건 반대, 노란봉투법 더 쌍법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고 노란봉투법에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대안을 얘기하고, 앞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정당으로 나갈 때 국민의힘당이 바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맨날 반대만 해제끼면 지겹습니다. 지겨워.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손가락질을 받고 민주당보다 더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동대구역에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안을 제시하라. 대안을. 오늘 제목입니다. 장동혁 대안을 제시하라. 문제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하라. 거리 투쟁을 하더라도, 장애 투쟁을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라. 국회법이 무너졌다. 그 국회법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라. 대안을 제시하라. 미국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할 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협상을,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 가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 뭐 그런 대안이라도. 맨날 반대합니다 하지 말고 대안을 말하는 국민의힘당이 되기 바란다. 뭐 오늘 그 말씀 드립니다. 제발 국민의힘당 정치인 여러분, 공부 조금 하고 생각 조금만 더 하면은 대안이 보입니다. 제3의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코리아 보입니다. 새로운 국민의힘의 길이 보입니다. 그런 선택하기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김호중 군이 또 초소 밤 업무를 섰습니다. 우리 송화자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현님, 우리 파워 아웃스파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